안녕하세요. 임광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뇌척수액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와 뇌 사이, 그 다음에 척수, 거기에는 뇌척수액이 흘러서 보호해주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치워주고 그래 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게 뇌척수액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뇌와 뇌 사이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뇌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쭉 보시면 바로 여기에는 옆면으로 본 거고 여기는 앞면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양쪽에 있는 게 바로 가쪽 뇌실, 가장자리죠. 가쪽 뇌실이라고 그러는데 뇌실 사이에는 구멍이 있어요. 이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지만 뇌실 사이에 구멍이 있었고 뇌척수의 그 구멍 사이로 흘러요. 그리고 여기에 제3 뇌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뇌 수도관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뇌척수액이 쭉 와갖고 가요. 그래가지고 중심간, 앞면, 여기는 척수예요. 척수, 여기 척수거든요. 그래서 뇌를 도는 뇌척수액이 바로 척수를 돌아요.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뇌척수액은 뇌실에 있는 맥락층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없어져요.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가야 뇌척수액 속에 쌓였던 그 뭐냐면 노폐물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뇌척수액이 흘러야, 잘 흘러가야 뇌가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뇌실을 다 싸고 있어요. 척수와 뇌를 다 싸고 있는 것이 바로 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보면은요, 여기 머리털이죠. 그 다음 여기 뼈가 단단한 뼈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은 이건 이제 피부죠. 머리 털 나는 거고, 그 다음 뼈다귀죠. 뼈인데 이거는 톱니바퀴처럼 꽉 뼈와 뼈 사이가 연결이 돼 가지고요 안 빠져요. 그래서 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막이라는 게 있어요. 뼈막. 그 다음에 수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경막이라고 그래. 좀 단단한 막이죠. 그 다음에 그 경막 아래에 지주막이 있어요. 이 지주막은 거미막이라고 하던데요. 거미줄처럼 막 뭐가 이렇게 세어 있는데 이 지주막 아래에 가서요. 혈관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 큰 혈관들도 있고 모세혈관도 치밀하게 돼 있고 그 혈관에는 과립세포들이 또 막 있어요. 찌꺼기랑 이렇게 받아갖고 완전 분해하고 그런 건 뇌척수에게. 그래서 지주막 우리가 무슨 사고 나거나 하면 지주막 출혈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피가 여기서 혈관들이 터져갖고 뇌 속으로 많이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죠. 잘못하면 죽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연안막이에요. 그래서 뇌를 보호하는 막은 경막과 지주막과 연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뇌척수액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할까 봐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뇌척수액이 여기 있어요. 뇌척수액 얘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뇌실과 척수 사이를 흐르는 액체를 뇌척수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순환에서 배웠죠. 우리 몸에 세포들이 사는 조직 속에는요 세포들만 사는데 모세혈관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모세혈관은 1층은 세포로 됐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새가 있어요. 거기서 혈액이 액체 성분이 혈장에 빠져나와서 조직액이 되고 계속 그 혈장은 빠져나오니까 조직액은 흘러서 가는데 가면서 세포들이 조직액이 흘러갈 때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흡수해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조직액에 버리면 조직액이 흘러가면서
그걸 치워주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뇌 속에는 뇌척수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뇌실은 아까 말했듯이 4개죠. 가쪽뇌실, 한쌍, 제3뇌실, 자세뇌실. 그 다음 뇌척수액이 하는 일은 부력, 안충작용, 노폐물과 호르몬 운반을 해요. 부력은 뇌척수액의 부력은 뭐냐면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무거운 것도 가볍게 돼요. 왜냐하면 물이 떠받쳐주기 때문에 그걸 부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척수액 속에 뇌가 있기 때문에 뇌는 부력을 받아요. 받아서 남자는 1400g, 여자는 1300g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1.4kg 물건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해서 머리에 위치에 들고 가면은 오래 하면 무겁죠. 근데 이 부력 때문에 그 뇌의 무게가 50g으로 느껴진대요. 50g으로 느껴져요. 그 다음에 완충작용, 뇌는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 충격을 약해요. 그래서 외부 충격을 탁 받으면 보호작용을 해요. 이 뇌척수액이. 그 다음에 뇌의 호르몬은 쾌감을 느끼는 도파민, 엔돌핀, 멜라토닌, 세로토닌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랑 멜라토닌, 세로토닌은 이야기를 했어요. 엔돌핀만 안 했죠. 그럼 도파민은 우리에게 운동도 하게 하지만 쾌감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쾌감을 느끼니까 뭔가에 빠져갖고 계속 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계속 나와갖고. 중독이 되면 그걸 해야지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도파민은 뇌교랑 있는 데서 기저막이랑 거의 생산되는데 이 도파민이 생산되는 세포가 잘못돼 가지고 도파민이 얼마 안 나오면 파킨슨 병에 걸린다고도 그래요. 요게요. 그 다음 쾌감을 느끼는 건데 쾌감도 덜 느끼겠죠. 그 다음 엔돌핀은요, 우리의 그 몰핀이 있죠. 통증을 안하는 거. 그 몰핀인데 그게 바로 엔돌핀은 바로 뇌 속에서 만들어진다 해서 엔돌핀이에요. 이 엔돌핀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통증을 안화시켜 버려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죽겠다고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근데 그 아래를 쫙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통증이 안화돼 버린 거예요. 엔돌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딱 낳고 나서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아기를 딱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아픈 거 다 잊어버려요. 그게 엔돌핀이에요. 그 다음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은요, 송가체, 생체 리듬시계라고 해가지고 멜라토닌을 수면제라고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뇌 속에서 만들어낸 수면제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중에 22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걸로 얘네들을 만들어요. 트립토판으로 우선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세로토닌을 갖다 다시 멜라토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세로토닌이 바로 멜라토닌으로 그 송가체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요. 잠을 자야 뇌의 척수액이 잘 돌아서 그 노폐물을 치워줘요. 청소를 해요. 잠을 덜 자면 우리 굉장히 피곤하죠. 왜냐하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실컷 잘걸, 살아생전에는 조금만 자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잘 때 뇌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자야 돼요. 근데 멜라토닌, 그래서 수면제죠. 그래 이렇게 자요. 잤다가 푹 자고 뇌도 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잠을 잘 자고 나면 상쾌해져요. 그래서 이제 해가 다시 떠서 밝아지죠. 그럼 멜라토닌 생산하고 세로토닌 생산돼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거니까, 물론 세로토닌은 소화기관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소화가 안 되면 기분도 안 좋고, 세로토닌 양이 적으면
바로 물증 걸려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 여러 가지 호르몬을 완화시켜서 아주 모든 걸 조화를 잘 이루게 한대요, 얘가. 그래서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러면 뇌척수액은 어디서 생길까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뇌실은 맥락총에서 생산돼. 맥락총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세혈관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맥락총이라고 그래요.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거. 그래서 뇌실을 맥락총에서 생산한다. 맥락총은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은 1층의 세포로 돼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새가 있다겠어요. 그 틈새로 혈액속 혈장이 빠져나온다겠어요. 빠져나와서 조직액이 된다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거가 뇌척수액이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말하자면 우리의 조직에서는, 우리 몸속의 조직에서는 조직액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뇌척수액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500ml 생산하고 흡수되는 양도 비슷해요. 계속하고 흡수되고 이렇게 흐르니까요. 그런데 계속 순환되는 양은 150ml예요. 그럼 뇌척수액의 순환은 뇌실과 뇌실 사이에 있는 mond노공을 통해서 흐르고 뇌실을 돌아 척수의 가운데 있는 중심관으로 들어가거나 뇌 밖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중심관 들어가거나 뇌 밖으로 나가는데, 뇌 밖으로 나가면 제4 뇌실에 있는 정중구멍 또는 측구공이요, 르시카공이라고 하네요. 통해 뇌 밖으로 나가는데, 뇌 밖으로 나나 지주막 하로 들어와요. 그러면 지주막을 순환하고 지주막 하 과립에서 분해돼요. 과립에서 쭉 분해해갖고 흡수하여서 정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혈장이 나와가지고 뇌척수액을 이루고 뇌와 척수를 싹 돌아서 그거는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요. 우리 조직에가 똑같죠. 뇌와 척수는 보호막인 경막과 지주막과 연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뇌나 우리의 척수나 다 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쭉 나오죠. 쭉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려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척수나 뇌나 다 여기에서 경막과 지주막과 연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척수로 간 것도 척수를 돌아서 거기에 있는 지주막 하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과립세포한테 전부 흡수돼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